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스콧 베센트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재무장관 임명설이 불거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러셀 2000 역시도 2% 넘게 급등세를 시연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을 동반으로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줬다면 좋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와 TSMC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달러 약세와 국제유가 약세 현상도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네, 매크로 환경이 사뭇 좀 달라지고 있긴 하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진정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뉴스, 어떤 점에 키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보죠. 매일 어제 같은 흐름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 지수가 모두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군들의 반등이 함께 나타났죠. 엔비디아의 버프를 받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진영의 상승도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쪽에 들어갔던 바이오, 그리고 중장기 낙폭 과대 섹터인 2차 전지가 함께 오르면서 양지수 모두 시원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등의 급등의 영향일까요? 코스닥은 3% 가까운 상승이었죠. 그동안 꽤 긴 하락과 여러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되고 나서 수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졌다 보니 어제는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젠스당의 발언 영향 속에 삼성전자 힘받았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내정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관세 등에 대해서 좀 단계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온건파 혹은 자본주의 옹호론자, 이런 다양한 기대감이 베센트를 향해서 집중됐고요. 그 효과가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을 압박했던 여러 가지 급진적 정책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낮춰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가능성까지 등장하며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가 3% 이상 뛰다 보니까 어제 강하게 치고 나갔고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북밸류를 벗어났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테슬라는 강세를 기록했고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노스볼트 파산으로 경쟁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2차 전지가 올랐는데 이 모든 것은 그저 명분에 불과하고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하방이 좀 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마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알테오젠이 7거래일 만에 반등했죠. 30만 원 이상으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회복할 때는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3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단기적으로 바이오 종목군이 낙폭 과대 인식이 유입되면서 올라섰는데 함께 다 같이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종목들이 오르긴 했으나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끝까지 강했던 쪽으로 약간 옥석 가리기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선과 전력, 원전과 조선은 지속적으로 하반기 나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전선, 전력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붙으면서 더 강하게 올랐던 어제이고요. 원전, 조선,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와 있죠. 특히나 조선은 주도력을 명확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조선의 신고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LNG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어제 국내장에서도 그리고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약간의 테마성 성향이 짙은 쪽, 대왕골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넥스틸, 화성 밸브 이런 쪽이 시장 대비 선전했고요. 정치 테마주,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카지노 면세 쪽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훨씬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 명확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로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시장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하루였죠.
있죠. 일전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는 자료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이 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몇몇의 새우는 웃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죠. 미국의 중국 대리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 처음에는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조선해운, 태양광, OLED, 알루미늄, 그러다가 해적 케이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까지 추가되고 있는 최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10월 달 보도 내용을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해적 케이블 사업에서 중국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내 반사이익 기대감을 언급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꼽았던 종목군들이 이렇게이고요. 어제 들려왔던 소식은 이거죠. 미국이 23년 만에 해적 케이블 규칙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고 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업체만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국내 업체들에게 어제 강한 긍정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적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잠시 후 혜연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한 주축을 차지했던 이슈였고요. 요즘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게 AI 적용의 시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AI였습니다. 11월 들어서 재차 방송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잡기도 했었죠.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피로도를 개선시키고 병원 측에서는 금전적 이득을, 환자 측에서는 치료적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의료 AI다라는 점이었었고요. 이것은 세계 고령화 움직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의료 AI 활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죠. 11월 20일 경에 일론 머스크가 AI가 곧 사람을 진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에도 일론 머스크 효과가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받았었죠. 루닛 같은 경우 어제장에서도 22% 상승하면서 지속된 호재성 이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어제도 호재 이슈가 있었고 의료 AI가 처음 제대로 인식받던 지난해에도 캔서문샷 등의 루닛의 경쟁력을 확인받으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의료 AI 혹은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부상 속 부상이라는 제목을 고심하며 달아봤는데 시장이 한동안 휘청이면서 여러 악재에 시달려 부상을 입었던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날개를 달듯 날아오른 게 최근에 소프트웨어 진영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어느 정도 픽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막 섞이고 있던 찰나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괜찮았고 AI를 접목해서 돈을 버는 기업 등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기업 이슈로 다뤘던 거는 스노우플레이크나 세일즈포스, AI로 실적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마존의 엔스로픽 추가 투자 소식도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강했고 의료 AI도 개별 모멘텀 더해지며 같이 갔던 거죠. 자, 2022년도 11월경에 챗 GPT가 나왔고 그리고 2023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AI 인프라의 시장은 집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산해서 내년도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빅테크와 AI 소프트웨어 쪽 경쟁,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격차가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AI 생태계 확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 등을 앞단에 세우고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인력 부족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또 우수한 AI 보조로 활용하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해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러티브가 참 탄탄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고요. AI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방산도 가능하죠. 의료, 유통, 엔터, 바이오, 신약 개발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최근 분위기 좋죠. 어제장에서는 루닛의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연구 초록 20편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올라갔습니다.
가는 요소가 됐고요. 요즘엔 상승 빈도수가 꽤 늘고 있습니다. 루닛 23% 가까운 상승세 나타냈고요. 루닛이 가니 이제 실적 기대감도 있는 뷰노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뷰노 12% 상승세, 딥노이드, 셀바스 AI도 강세인데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 어제 김경준의 황금 비율에서 김경준 부장의 탑픽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13% 상승세 나타냈고요. 시간 외에서도 어제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이쪽으로 분위기가 일단은 테마성이긴 하나 몰렸다라는 것은 긍정이겠습니다. 자, AI 적용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분류표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속속 이제 상승불이 켜지는 분야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의료 AI 쪽 그리고 엠로 이런 종목들의 강세였다면 한글과 컴퓨터가 더해지고 거기에 이제 언어 번역 AI, 플리토 등도 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애플의 비전 프로에 플리토가 언어 번역 시스템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 플리토가 1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치고 나갔던 종목에서 다른 종목군으로 온기가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순환매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 테마에 조금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음성인식 AI나 혹은 업무용 AI 소프트웨어, AI 공급망 솔루션 업체들, 의료 AI, 보안 AI 등을 일단은 체크해 뒀습니다. 자, AI 적용의 시대 소프트웨어 얘기를 참 자주 드리는데 챕터로 좀 보시면 아직은 단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도 테마로 부상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겠죠.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것은 엠로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돈 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빨간색 차트인데요. 이렇게 치고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따라갔던 게 루닛, AI 랠리를 조금 이어서 이끌어주는 느낌이었죠. 루닛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노란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장 정말 올해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소폭 고개를 든 플리토, 온기 확산이 가능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플리토는 올해 흐름 좋지 못했고 4분기에도 25% 빠졌으나 어제장에서 꽤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 모두가 이 플리토와 비슷한 차트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드는 흐름이고 그보다 앞서 고개를 들었던 게 루닛과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꽤나 일찍이부터 반응한 게 바로 엠로인데요. 엠로에서부터 차차 번져나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디가 될 것인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어제는 플리토가 이 애플 쪽에 언어 번역 시스템 탑재 이슈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주체별로 보면 사실 루닛이나 플리토나 한글과 컴퓨터나 보면 수급에서 약간 기관 수급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요. 엠로나 이스트소프트 등의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루닛이 만약에 많이 올랐다라는 판단하에 흔들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같이 움직였던 의료 AI 쪽, 3빌리언 등의 종목이 되겠죠. 이런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도 함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죠. 언제나 대응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소프트웨어가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다른 쪽의 소프트웨어 영향을 받을 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AI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폈던 소프트웨어, 의료 AI, 신약 개발, 자율주행, 방산, 로봇, 가상인간 게임, 온디바이스 AI, 보안 등 다방면이 되겠죠. 모든 산업에 이 AI 소프트웨어는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분류된 산업만 놓고 봤을 때 문득 떠오르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의료 AI 쪽에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있었고 자율주행, 로봇 등에도 일론 머스크를 지울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남은 분야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온디바이스 AI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라는 인식이 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엣지 디바이스 단에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세트 수요가 여전히 약합니다. 폰이나 PC 등이요. 이쪽도 그런데 결국에는 AI가 제대로 탑재돼서 가동되게 된다면 큰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때 자극될 것은 카메라, 센서, MLCC, 기판 등등 IT 부품 진영이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관심도가 굉장히 낮긴 합니다. 그 외로는 자율주행과 사이버 보안을 꼽아봤는데요. 자율주행도 한 2, 3년간 사실 산업적으로는 부침이 있었죠. 기술 개발이 레벨 3, 4로 이렇게 착착 치고 나가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으로 본다면 인식, 판단, 제어로 볼 수 있을 텐데 판단 측에 자율주행 칩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 중국 혹은 미국 등에서 일론 머스크를 중심에 두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 키워드가 달리고 있어서 시간이 차차 자율주행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 최근에 일부 종목들은 나름 연속성 있는 시세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새벽부터였어요. 오늘 새벽 3시경부터 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운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이 미국과 마찰을 피하려고 일론 머스크와 접촉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일론 머스크를 좀 회유하려면 내줄 수 있는 게 자율주행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의 모멘텀 일정 부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이버 보안입니다. 연초에 테일러 스위프트 이 빅테크 이슈부터 딥페이크 이슈부터 해서 국내 피해 사례 등까지 한동안은 딥페이크 공포가 꽤 컸었죠. 이런 식으로 사이버 공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원격 근무 혹은 재택근무,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과거는 사이버 범죄가 특정한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으로 인한 금전적인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안의 필요성은 기술 패권 다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고요. 최근에 추가된 언론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사이버 안보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은 노후화된 인프라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통신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약점을 중국의 해커들이 공격해서 정보를 빼내고 있다. 이런 보도 등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은 그래도 IT 쪽에서는 나름 좋은 기술, 또 통신 인프라 등을 잘 갖췄기 때문에 보안 부분에 사이버 보안 부분에 특허가 세계 3위로 올라갔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이것이 접목될 산업,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도 일단은 같이 열어놓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8월이었죠. 방 안의 코끼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인데 자꾸 외면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조금 안 보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2022년도부터 해서 AI 시장이 진짜라면 보안 역시 진짜다라는 증권가 의견 등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뚜렷이 관심을 두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의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기도 했네요. 자,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시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강화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뉴욕 증시로 넘어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 효과로 인해서 올라줬고요. 스콧 베센트가 이제 자본주의 옹호론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지펀드 대표로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졌고요.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이제 휴전에 대한 기대감,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유가도 3%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물가 부담을 조금 덜게 되는 내용이 전해진 거죠. 자, 이런 효과로 인해서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강하게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엔비디아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빅테크 내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등에서도 그렇고 자체 칩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했고요. HBM에 대한 중국의 선적 제한 규제가 예고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며 4% 이상 빠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오프닝 짚어주신 대로 엔비디아와 TSMC 등은 다소 부진했고요. 테슬라도 하락이었는데요. UBS에서 목표가를 올리긴 했으나 현재가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승은 본질적인 상승이 아니라 본능적인 충돌에 의한 상승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자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될 경우 테슬라의 일부 모델은 제외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역시 4% 빠졌네요. 반도체와 테슬라,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하나씩 4%씩 밀린 것인데 사실 이들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 종목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종목군은 이걸 넣어봤어요. UAM과 양자 쪽.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방위비 삭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코멘트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전쟁 격화 국면, 앞으로 이런 전쟁이 벌어질 경우 무인 전투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기를 좀 부정하고 드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UAM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다 보니까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44%, 아처 에비에이션이 24%, 조비 에비에이션이 15%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개별 이슈 영향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쪽에서도 최근 계속된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리게티에서 58%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요. 퀀텀 컴퓨팅도 26%, 하루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싶기도 합니다. 다만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이거래에 연속 밀리면서 일부 종목군들의 변동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자, 누군가의 말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당분간은 정책을 혹은 기조를 만들어갈 인사들이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테슬라를 조금 일부 모델 제외하고 만약에 IRA 보조금 지급이 조금 차질이 빚게 된다더라도 우리는 자체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부 모델은 제외하고 여기서 전기차와 충전 종목들은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었고 테슬라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떨어졌죠. 일론 머스크 도지의 수장입니다. 드론으로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겠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F-35 등을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떨어졌습니다. 로키드 마틴 등의 종목들 하락했고요. 드론 쪽 종목들은 강세였죠.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덕분에 금리와 달러가 하락했고요. 금리 영향받는 쪽 태양광, 전기차, 주택 등이 올라섰네요. 그리고 원유 시추 확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에너지 종목들은 떨어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개별 특징적인 내용이고요. NXP 세미와 온세미컨덕터 등의 자동차 칩 관련주들은 강세였다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칩일까라는 기대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한판 정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효과로 인해서 국채금리 등이 하락했고 중소형주 상승이 나타났다. 우리 코스닥 진영 혹은 중소형주에 힘을 줄지 봐야 되겠고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내리긴 했으나 반도체, 전기차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방위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주가가 올랐는데 일단은 드론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뭐 에이럭스나 웨이비스 이런 종목들이고 기존에는 코콤이나 제이시언 시스템, 베셀, 네온테크 등이 많이 거론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한다라는 일론 머스크 파워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도 있겠죠. 자율주행, 그리고 어제 후반에 힘을 냈던 우주항공 종목들, 스타쉽 발사 일정이 계속적으로 좀 촘촘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모멘텀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통신도 같이 체크해 놓죠.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 업데이트한 내용으로는 내년도 주도로 통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는 AI 적용 분야에 의료 AI,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에 또 추가된 뉴스는 애플이 13년 만에 시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시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에 있을 WWDC에서 공개될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네요. 그 밖에는 트럼프 관련해서는 재건과 LNG로 추려봤습니다.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죠. 트럼프가 러우 확전을 우려하고 있고 휴전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 내걸었네요. 이런 종목들 체크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팀이 광범위하게 에너지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고 LNG 프로젝트 수출 허가 승인을 가감없이 진행할 거다라는 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의 강세 등과 맞물려서 피팅 밸브 관광 가스 조선 기존의 스토리 한번 더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델,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등의 실적일 텐데 이 부분이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 일정을 좀 늦춘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목요일에 있을 미국의 휴장 일정들, 우리의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이슈 체크 가능하겠네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죠. 오늘 잡아주실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어제 전력 관련주들이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또 한 번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해저 케이블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저 통신 케이블 하면 데이터 통신의 허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통신량의 99.4%를 책임지고 있고요. 지역과 국가 무관하게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해저 통신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라던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을 잇는 해저 케이블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이어지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의 종착지는 대부분 중국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보다 앞서서 홍콩이라던가 대만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 LS 마린솔루션,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같은 관련주들이 자극을 받아줬는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01년 이후 20여 년 만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새 규칙을 제안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미국과 아시아에서 해저 케이블의 행선지가 중국이 아니라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니케이에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미국에서 아시아를 연결하는 신설 1000km 장거리 해저 케이블 중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중국과 연결되는 회선이 단 3개 회선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자, 싱가포르가 7개 회선, 일본이 4개 회선, 필리핀이 5개 회선, 괌은 9개 회선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인구 대비 중국으로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 통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해저 케이블 안보 이슈 비화 사례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만 마츠 제도의 해저 케이블 2개가 훼손된 사례, 홍해와 유럽, 아시아 사이의 해저 케이블 3개가 절단된 사례의 경우에는 중국의 소행 또는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지난해에 좀 거론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감안을 했을 때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해저 케이블 관련한 새 규칙을 제안한 것이다 라고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인구수가 많은 만큼 인터넷 통신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태평양을 잇는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했는데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신설된 해저 케이블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의 비율을 정리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비중이 19%, 미국 기업의 비중이 22%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설될 것으로 예정되는 해저 케이블 관련한 중국과 미국 기업의 비율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8%로 뚝 떨어졌고요. 미국은 3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AI 바람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등에 업고
주요 해저 케이블의 소유사는 구글, 메타와 같은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신설 예정인 바이프로스트 해저 케이블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캐페 TNT가 약간의 소유권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굴기에 반해서 자체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신설한다고 할지라도 그다지 실용성은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클린 인터넷 계획을 2020년에 내놓으면서 통신 기반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거죠. 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해저 케이블의 주요 소유주인 만큼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은 해저 케이블 신설을 새로운 동맹 강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하와이와 괌과 일본의 해저 케이블이 있는 두 개 회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에게 해저 케이블 신설에 대한 그리고 해저 케이블의 종착지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저 케이블 관련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2020년에 클린 에너지 관련한 정책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해저 케이블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당시가 2020년이고요. AI 바람을 타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LS 그룹주들 일제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 그래프상으로 좀 긴 시계열이기 때문에 아주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가? 잘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자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운 규칙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LS 그룹이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LS의 경우에는 LS전선의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고 LS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LS 그린링크 USA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LS 그룹주, LS 마린솔루션, LS 에코에너지가 동반으로 어제 시장에서도 자극을 받아갔습니다.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해저 통신 전력 케이블을 시공하고 있고 또 유지 보수까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저 케이블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LS 그룹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들만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추려봤으니까요. 이 밖에도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아마도 변압기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선 관련주들도 이렇게 해저 케이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극을 받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은 초고압 전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실질적으로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의 진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은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꽤 많은 시세를 누리고 최근에도 AI 바람이 다시 좀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극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저 케이블로도 함께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큰 시세를 내뿜어 줬었죠.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노스볼트는 유럽 내 전기차의 배터리 자급을 목표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지분을 약 20%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국내 배터리 업계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그룹들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유럽향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미국 진출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시장에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삼성 SDI의 경우에는 노스볼트가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이전에 넘겨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유럽 시장 내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의 좀 입지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셈이고요.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생산 판매 쪽에서 상승이 어제 시장에서 나온 만큼 오늘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세하고 집중된 브리핑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전략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고민 함께 나눠보시죠. 네, IS셋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어제만 같으면 좋겠는데 일단 밤사이에 시장은 뭐 중립 이상이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보면 아쉽지만 그 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나누죠. 이번 주는 미국 휴장 조기 폐장 일정이 그렇죠. 있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조금은 다른 길을 간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올라갈 땐 우리나라는 떨어졌었고요. 그들이 좀 정체되었을 땐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정도의 흐름들이 나왔었던 어떤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이번 주 미장이 휴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갈 길을 좀 가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주말 크게 이제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젠슨항과 삼성전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모처럼 만에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여기에 반도체 IT까지 다 같이 움직이면서 정말 좋은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는 살짝 갇히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조금은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분들,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비중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굉장히 메인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트가 그렇게 또 재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 중소형주의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어디로 또 이동을 하냐면 자국 내 어떤 소비 패턴과 맞물리는 기업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이 강한. 왜냐하면 11월 말과 12월 그들도 이제 소비 시즌에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월마트 주가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월마트 한번 주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열어주시죠, 제작진. 네, 혹시 일단 월마트 준비되셨을까요? 주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가총액 벌써 10위권 내로 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저는 월마트와 같은 어떤 내수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걸 이제 확장을 해보면 우리나라 며칠 동안 쉬었던 화장품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프 등의 연말 소비 이런 그렇죠. 것들을 고려해봐도 그렇고요. 화장품 섹터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빼둘 수 네. 있겠다. 탑픽은 CNC 인터내셔널이 어제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종목군들 중에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소외받는 느낌들이 좀 많았고 저는 어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뉴스에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CNC 인터내셔널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 밖에는 사실 저희가 반도체 혹은 알테오젠, 조선 계속적으로 전략을 맞아요. 체크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름 굳건한 게 전력입니다. 조정을 딛고도 계속 그 자리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흐름들을 많은 종목들이 보여줬었고요. 미국의 중국 지우기 움직임 속에서 전력 전선 쪽의 모멘텀이 더해졌어요. 해적 케이블 중심으로요. 네. 전력 쪽에는 효성중공업, LS엘렉 혹은 대한전선도 얘기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AS 차원에서 이 이슈 같이 녹여주세요.
네, 일단 전력기기부터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작은 굳건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에서 약간의 순위 변동이 조금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왔죠. 사실 2순위는 효성중공업을 많이 뽑으셨었고 3순위는 이제 LS 일렉트릭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순위인 효성중공업이 그룹 내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산업이 잘 안 되는 거죠. 효성화학이 지금 장사를 못하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특수가스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하다 보니 그룹 내에서 이 특수가스 사업부를 매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최근 효성중공업은 몇 거래일 동안 다른 기업들 대비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했던 상황. 하지만 좀 공교롭게도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또 큰 금액의 수주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발주자의 순위가 조금 바뀐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HD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전력기기는 LS 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S 그룹이 지금 이 전력기기 혹은 에너지 쪽에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선 쪽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선하면 크게 제가 그동안 세 가지 기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온, 대원, 대한. 여기서 이제 LS전선과 가장 어떤 집합점이 있는 기업은 가온이. 이 가온전선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나온 해저 케이블 집중으로 본다면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었을 때는 저는 대한전선을 네.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대한전선은 최근 2, 3년 동안 유상증자를 크게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유상증자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40%에 가까운 금액의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 케이블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해저 케이블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또 포설선이라고 하는 배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LS그룹 계속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해저 케이블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전선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전선주들 자리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원전선이 되었든 대한전선이 되었든 시청자분들의 어떤 포트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나는 조금 이제 탄력적인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대원전선이 맞을 것 같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대한전선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온전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LS 그룹 전반의 전력망 구축에 대한 긍정의 의견이 있으나 지금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해보신다면 대원전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과 중기 장기 관점의 종목들을 각각 나눠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 그 LS 쿠스 관련한 그렇죠. 이슈도 있었고 해저 케이블 사업 등 진출하겠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이제 텀이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뉴스가 부각된다라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전력망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 따라서 전략 AS 해봤고요. 이제 AI 쪽 저희가 뭐 마르고 닳도록 얘기 나누는 게 네. 언제나 하드웨어 칩 관련한 뭐 이런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압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의료 AI 저희 얘기 나눠봤고 주목 많이 받았고요. 네. 고민하다가 다른 분야는 사실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보안과 자율주행 체크했어요. 사실 보안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말씀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진 모르겠지만 그냥 팩트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는 언제나 글로벌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의 나라이지 소프트웨어로 부각을 받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게 참 속상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FSD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결국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 로봇에 혹은 FSD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겠지만 우리 관련주들의 공통점은 뭐죠? 카메라 모듈이거나 레이더와 레이더 센서와 같은 센서류들이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기업을 좀 잘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차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한길과 컴퓨터와 더존 비주온. 제가 이 두 기업을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들은 그들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AI라고 하는 것의 실력을 뽐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하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라고
AI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이게 과연 AI가 접목된 제품이 맞아? 라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세가 가장 좋은 쪽은 엠로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지금 도드라지는데 그쪽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준다라는 게 키포인트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 AI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중심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서요.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본다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안과 자율주행은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은 더 시장에서 옥석가리기를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약 2달 전에 이 딥페이크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을 때 몇몇 기업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꼬꾸라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보안주와 그렇지 못한 보안주가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은 저는 조금 더 흐름을 보시다가 아마 그 섹터 안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기업들의 흐름이 나오면 제가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요, 그 HL 만도 혹은 SOS랩,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라이콤 이런 등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앞단에 뭘 둘까요? 저는 일단 HL 만도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 애플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 LG 이노텍은 사실은 글로벌 기업사 안에서 카메라 모듈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주가 관점에서 보면 참 재미도 없고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하려면 엄청나게 큰 자금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금이 들어올 만한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덜 무너진 HL 만도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AI 소프트웨어가 접목될 수 있는 각 분야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기존에 말씀 주셨던 한컴이나 더존비존과 같은 AI 소프트웨어 종목군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 살폈더니 LNF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시각은 그렇죠. 바닥은 다졌다. 확인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 좋을 때 그래도 올라가는 축에 2차 전지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왜 LNF인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하면 크게 LG에너지솔루션이냐, 에코프로 그룹자냐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지금 전기차의 핵심은 두 가지, 4680 배터리와 테슬라가 키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IRA 법안에 대한 폐지 혹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냐 마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련의 그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저는 작용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날아온 지난 주말의 뉴스,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죠. 노스볼트가 하고 있었던 일,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노스볼트를 통해서 원하는 단가와 원하는 수율이 나오지 않다 보니 삼성 SDI로 제품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BMW가 왜 노스볼트에서 안 하고 어디로 했는가? 삼성 SDI? 삼성 SDI는 어느 나라에 있는 회사인가? 한국에 있는 나라야? 그러면 한국에 또 다른 배터리 관련 기업들 뭐뭐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4680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어떤 두 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지막에 또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 그래서 LNF가 그런 LG 에너지솔루션보다 혹은 포스코 그룹주보다 에코프로 비행 그룹주보다 더 좋다? 그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입김이 센 쪽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임을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조금은 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LNF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LNF는 또 매매하기에도 전략을 좀 심플하게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현 구간에서부터 이제 반등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15,000원이라고 하는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겠는데요. 15,000원 큰일 납니다. 1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제가 이제 제시드릴 것 같은데요.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17만 원까지의 가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도 좋은 가격 라인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손절 라인과 목표가 주셨으니까요. LNF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